네, 코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코린 여러분들 길고 길었던 방학을 이제 끝내고 다시 한번 시작해 볼 때가 되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내용의 경우에는 과거의 흐름들을 한번 다시 되짚어보고 요즘의 트렌드가 어떤지 이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 앞으로 제가 컨텐츠를 어떤 방향으로 할지 이런 뭐 가이드 정도 라고 하는 영상 정도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차트 상으로 보면 이게 비트코인 주봉 차트인데요. 2020년 9월 정도가 이제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던 요 때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던 계기가 실제 2020년 6월 달부터 있었던 뭐 디파이 붐 요게 시작이 되면서 제가 이거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그래서 이제 2020년 9월부터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그 전까지의 이런 그 코인판에서의 투자라고 하면 뭐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진 신규 코인이 만들어졌다. 뭐 그럼 그 코인에 투자를 해서 뭐 시세 차익을 얻는다. 뭐 이런 게 가장 뭐 기본적인 투자 방식이었고, 뭐 그 밖에 이제 부가적인 수익은 뭐 노드로 참여한다든지, 노드로 참여한다는 거에 하부에는 뭐 내가 채굴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POS의 방식으로 참여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합의 알고리즘에 기여를 한다. 뭐 스테이킹 같은 것도 있겠죠. 이러한 기본적인 방식이었는데 디파이가 이제 나옴에 따라 가지고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겼다. 요게 조금 이제 차별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그전에는 코인 가격들이 뭐 맨날 뉴스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코인 개발 팀들이 뭔가 이제 코인 이름을 바꿉니다. 리브랜딩이라고 했죠.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체인에 하드포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단순 사실 이슈 이런 것들로 좌우가 되었다고 하면, 2020년 6월 이후부터는 내가 어떠한 플랫폼에 자산을 운용을 할 수 있는지, 즉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진정으로 코인들을 운용을 함에 따라 가지고 부가적인 수익이 날 수 있는 이러한 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초반에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바로 요 내용들인데요. 저희가 디파이 태동기라고 뭐 좀 묶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디파이 태동기에는 기본적인 담보대출 프로토콜들, 뭐 다이라든지 컴파운드, 아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디파이의 개념들이 좀 잡혔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좀 특이했던 것은 이제 컴파운드 파이낸스 사용자를 대상으로, 그전에는 이런 내가 그 플랫폼을 이용한다고 해서 뭐 따로 보상 코인들이 주어지고 이러한 방식이 없었는데, 이 컴파운드라고 하는 신규 코인들을 보상으로 주게 되었습니다. 그 보상 토큰이 지급되는 방식이 이제 생성이 됨에 따라서 이제는 그 유인책이 생긴 거죠. 즉 너희가 단순하게 뭐 담보대출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이 플랫폼을 이용을 함에 따라 가지고 추가적으로 내가 신규 코인을 줄게. 그 신규 코인들은 우리가 앞으로의 이 프로토콜에서의 그 결정들 이런 것들을 뭐 결정할 때로 쓰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쓸 수 있게 된다. 뭐 이러한 방식이 주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잘 되는 것들은 항상 이렇게 좀 전파가 빠르죠. 그렇게 이제 전파가 빠르다 보니까 다른 뭐 이런 디파이 플랫폼들, 그리고 이더리움 기반뿐만 아니라 다른 체인들 한테도 이렇게 확대가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었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덱스 쪽에서도 기존에 뭐 유니스왑이라든지 스시스왑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서 유니스왑의 유동성을 예치한다, 스시스왑의 유동성을 예치하면 이런 보상 토큰을 주는 이러한 방식들이 이제 컴파운드 방식처럼 이렇게 좀 알려지게 되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활성화도가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가스비도 상당히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보상 코인들이 기본적으로 그 연이율 기준으로 한 수백 프로 이렇게 이제 보상이 되니까, 이거는 이제 디파이를 빨리 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빨리 여기에 내 토큰을 굴려서 매우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러한 장세가 있었습니다. 뭐 오른쪽에 보이시는 요게 제가 이제 예전에 올렸던 영상인데 링크를 하나 달아두겠습니다. 실제 뭐 클레이튼 체인 위에서 만들어졌던 플레이 스왑을 2020년 11월부터 저희가 5개월 동안 했는데 뭐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었던 이런 것들을 실제 이제 뭐 공개를 하면서도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큰 수익이 났었던 이런 케이스들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앞에서의 이 그래프처럼 대세 상승기를 이루었던 게 이게 디파이의 열풍이었지 않나, 요 4월달까지가 디파이의 열풍이었지 않나, 뭐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이제 뭐 또 아까 여기 보듯이 좀 내려오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이 내려오는 장면은 뭐 저희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이제 중국에서 뭐 채굴 금지 이렇게 되면서 한동안 뭐 중국 채굴기가 미국으로 날아갔니 어디로 날아갔니 하면서 이러한 얘기를 우리가 한참 할 때 그게 한 이제 몇 달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었고, 이러한 약간의 침체기 이후에 바로 다시 반등기가 왔었죠. 이 반등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NFT 열풍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디파이 프로토콜들이 점차적으로 다른 그 체인들, 뭐 이더리움 기반 체인들 뿐만 아니라 다른 체인들로 계속 이제 그 확대되는 이러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디파이 및 NFT가 활성화가 되면서 이더리움 기반의 이런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이 이제 이슈가 생겼던 거죠. 한번 트랜잭션을 하는데 이제 수십만 원씩 이렇게 가스비가 들다 보니까 내가 이자 수령하는데 수십만 원이 들고 내가 맡기는데 수십만 원이 드니까 이더리움의 이런 처리 속도, 이런 비용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신규 프로젝트들을 준비하시는 팀들에서는 이거를 어차피 이러한 그 성공하는 그 상품이 어떤 건지는 만들어진 거고, 그러면 이 가스비가 신규 진입하는 데는 장애가 될 수 있으니 후속 체인들, 즉 가스비가 작고 뭐 이렇게 좀 트랜잭션 속도가 빠른 이러한 후속 체인들의 수요가 이제 폭증하게 되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뭐 BSC, 뭐 솔라나, 그리고 테라, 뭐 아발란체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하다 보니까 이 시기에는 실질적으로 아까 앞에서 봤던 뭐 클레이스와 같이 KSP를 뭐 캐는 이런 보상 코인들로 뭐 돈을 버는 시기는 아니었고, 이 후속 체인들을 어떻게 잡느냐, 즉 이제 BSC 같은 경우도 BNB 코인을 뭐 보유를 하고 있었다든지, 뭐 솔라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그 플랫폼형 코인들을 보유 여부에 따라 가지고 뭐 다들 이제 큰 수익들을 얻던 뭐 이런 시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NFT 같은 경우도 무료 비슷하게 민팅이 되었던 것들도 코인이 많이 끼다, 거품, 지금 보면 거품인데 이렇게 계속 쌓이다 보니까 고점에 매도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큰 수익을 얻었다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이후로 또 이제 뭐 안 좋았던 상황들이 많이 있었지만, 뭐 최근 기준이라 하면 한 뭐 6개월 이렇게 그 기준을 생각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장이 안 좋았다. 전체 장이 안 좋았고, 제가 실질적으로 유튜브 컨텐츠가 안 나오던 시기, 이때가 좀 뭐 이때 트렌드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이때 같은 경우는 그렇게 흥하던 이제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장이 안 좋아짐에 따라서 급속도로 사실 거품이 좀 빠지게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뭐 그렇게 잘 되던 NFT들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디지털 쓰레기들이 되어가는 뭐 이런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스테이블 기반의 디파이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소소하게 차익 거래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그 시점에서도 다들 이제 이렇게 머리 좋으신 분들이 다들 머리를 쓰셔가지고 디파이 상품들을 고도화해서 많이들 내놓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그 유니스왑의 V3 유동성이라고 하는 뭐 집중화된 유동성, 클레이튼으로 보면 뭐 판계의 수압 이런 게 있겠죠. V3 유동성 공급 형태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스테이블 파밍을 할 때도 뭐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든지, 그리고 뭐 덱스도 기존의 덱스가 아닌 차별화된 덱스들이 나온다든지, 이러한 그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등장을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기존에 있었던 요 앞전에 이 앞단계의 이런 디파이 프로젝트들은 그래도 조금 따라갈 만했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담보를 맡긴다든지 그걸 담보를 기반으로 해서 뭐 대출을 한다든지가 사실 현실 세계에 있는 것과 매우 꽤 유사한, 거기다가 이제 보상 토큰만 줍니다를 추가하면 누구에게나 지금 쉽게 설명할 수가 있었는데, 그 금융공학적으로 없던 이러한 상품들이 사실 그 최적화돼서 이제 쏟아져 나왔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좀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상당히 좀 높아지게 되었다. 뭐 이러한 그 V3 유동성만 해도 제대로 개념을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과연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좀 이제 뭐 물론 효과는 좋지만 이걸 이제 손해 볼 수 있는 그 요인도 많이 큰 뭐 이러한 것들이 생긴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조금 더 그 시점을 지나서 생각을 해보면, 에어드랍 같은 이제 장이 안 좋다 보니까 내가 뭔가 자본금을 들이기보다는 조금의 고생, 뭐 내가 찾아본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트랜잭션을 좀 인위적으로 발생을 시켜서 요것들을 발생을 시켜 놓으면 신규 서비스들이 런칭을 할 때 에어드랍을 주더라. 그럼 이 에어드랍을 받아 놓으니까 꽤 짭짤하더라. 이런 것들이 조금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뭐 옵티미즘이라든지 뭐 블러, 뭐 아비트럼 이런 것들이 신규로 런칭할 때 그런 에어드랍 목적들의 트랜잭션들을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하지만 뭐 이런 것들이 실제 뭐 보스를 돌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대량으로 하지 않는 이상 뭐 기대되는 수익 같은 경우는 뭐 수십에서 많아야 한 수백만 원 정도 수준이었던 것들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요 기간 동안의 트렌드를 보자면 디파이 로직들은 이제 심화가 되었고, 돈을 벌려면 공부를 충분히 해야 되는, 더 많이 해야 되는 이러한 시점이 되었고, 그리고 다양해지는 마케팅 방식의 적응도 필요했다. 뭐 에어드랍을 받기 위해서 뭐 미션도 몇 개씩이나 이제 참여해야 되는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이러한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 시점, 즉 이제 2023년
4월 이 시점에서의 향후는 어떻길래 갑자기 또 이제 유튜브를 안 하던 제가 갑자기 또다시 어느 정도 복귀를 하겠다고 지금 선언을 하는 거냐를 좀 얘기를 해보자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기서부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기본적으로 가장 큰 이슈는 이제 이더리움의 POS 전환이 완료된다.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 4월 12일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때부터는 본격적인 알트 장들이 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프로젝트들이 움직일 수 있는, 이런 프로덕트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이더리움 기반에서 움직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더리움의 이제 포스가 전환된다는 것은 그동안은 이제 묶여 있었던 이더리움들이 자유자재로 좀 돌아다닐 수 있는 이러한 좀 여건이 마련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신규 프로젝트들도 자산 돌아다니는 이더리움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이런 경쟁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좀 핫하고 있는 옵티미스틱 뭐 이런 로러 이런 것들도 이제 시장이 흥했던 것만큼 이제 지금 곧 앞으로도 나올 이제 JK 로러 것들이 EVM이 지원이 확정이 됐으니까 실질적으로 제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개발자들도 쉽게 K-로러 방식으로 채택할 수 있는 이런 메인넷들이 출시가 되고 있는 만큼 요거 관련된 위주로 좀 대응을 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놓쳤던 이러한 수익들을 다시 한번 노릴 수 있는 게 기회가 오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한 이제 뭐 이런 이더리움 기반들이 이제 강세를 보이게 되면 우리가 들여다보지 못했던 플랫폼형 코인들을 한 번 더 뿌릴 필요가 있다. 앞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더리움 기반들의 상품이 많이 흥하게 되면 그 흥했던 것들이 하부 메인넷들 이런 것들로 퍼져나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플랫폼형 위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세팅을 하려고 하고, 뭐 실제 좀 세팅이 된 것도 있고요. 그것들 위해서 이제 신규로 런칭되는 디파이들의 예치를 하면 이런 것들에서는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방식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뭐 폐지 줍는 방식, 에어드랍이라든지 뭐 앞에서는 수십만원 뭐 이런 것들 정도의 기대 수익이 나왔던 것들이 이렇게 알트가 장이 좋게 되면 이런 것들이 이제 수십이 아니라 단위가 0이 하나 더 붙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들은 충분히 이제는 뭐 어느 정도 우리가 같이 해보면 뭐 수백만 원이 아니라 수천만 원의 효과가 있었던 에어드랍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폐지 수집 메타가 폐지가 아니라 뭐 황금알을 낳는 거의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집중적으로 같이 해보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제가 다시 한번 방학을 끝내고 우리가 같이 배워보자 라고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다음 영상부터는 본격적으로 어떠한 것들을 위주로 우리가 한번 해볼지 세부적인 내용들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리안 여러분.